안녕하십니까. 매뉴팩처링 TV 웨비나 진행을 맡은 첨단 김진희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제조 기업들은 생산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을 위한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성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도 점점 더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지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미라콤 INC 전문가분들과 함께 요즘 제조기업들에게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를 통해 많은 인사이트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러면 미라콤 INC와 함께하는 매뉴팩처링 웨비나 생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인사이트를 전해주실 미라콤 INC의 서병화 상무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라콤 INC에서 넥스트 플랜트 사업팀을 맡고 있는 서병화 상무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 발표의 이제 핵심이죠. 미라콤이 자랑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이 넥스트 플랜트 플러스죠. 네, 네미어스 플러스. 네, 가장 이 솔루션 플랫폼의 차별화된 특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걸 좀 들 수 있습니까? 요즘에 트렌드를 보면 이제 뭐 최근에 AI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들은 좀 생략하고 AI를 바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AI로 가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잘 수집하고 그렇죠. 그것들을 잘 중요하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저희 넥스플랜트 MES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그 과정에 그 플랫폼을 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거기다 더불어서 뭐 25년간의 그 업력을 통해 가지고 각종 이제 산업군마다의 특징을 프로세스화해서 잘 녹여놓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버티컬별로 어떤 니즈가 있을 때 그 대응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안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이제 사후에 운영 관리까지 해주는 부분을 일관화해가지고 저희가 좀 대응도 빠르게 하고 기간도 좀 단축할 수 있고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조 현장에서 많이 그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그 어떻게 효율화해서 수집하고 통합하고 연계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넥스플랜트 MES 플러스가 그 플랫폼 위에서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나가고자 하는 AI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토대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서병화 상무님이 준비한 주제 발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패러다임 전환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미라콤 INC가 최근에 적용한 고객 사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고객 사례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 결론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데이터와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적용한 그 미라콤의 클라우드 MES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개념이 점점 뭐 예전부터 이제 진화해 왔는데요. 8, 90년대에 뭐 기계적인 자동화에 집중해서 단순 반복 작업을 뭐 로봇하고 자동화 장비가 하는 것들을 이제 대체하고, 그 다음에 PLC와 같은 제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초기 자동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0년대 후반부터 ICT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시기에는 개별 설비의 자동화, 그리고 또 MES 같은 생산 관리 시스템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그 소프트웨어들을 활용을 해서 생산 계획부터 제조 공정을 관리하고 또 공급망을 관리하는 그런 그 업무를 표준화하고 시스템을 적용하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됐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센서나 RFID 같은 각종 디바이스가 생산 현장에 적용이 됐고,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공정 최적화에 활용하는 단계로 이제 발전이 됐고, 이외에 뭐 IoT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첨단 ICT 기술이 스마트 팩토리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목되면서
설비, 제품 그리고 공정 전반에 걸쳐서 연계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구조화돼서 모이고 보여지고 또 이제 분석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 기반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5G나 디지털 트윈, 뒤에서 뭐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과 또 이제 사람하고 협업할 수 있는 뭐 로봇까지 더욱더 발전된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현실하고 가상을 경계 없이 넘나들면서 뭐 원격 제어나 실시간 협업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가 단순한 자동화 개념을 넘어서 지능형, 자율형으로 발전하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제조 현장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AI를 통해서 자율 운영 시스템까지 도입할 정도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례인데요. 먼저 그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는 A사 사례입니다. MES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 어떤 고객인데 설비 연계를 일부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전부 수집하기 위해서 구형 설비에 대한 뭐 개조까지 포함해서 데이터 수집을 뭐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B사입니다. 여기는 국가별로, 공장별로 각기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것을 통합 관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또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는 식음료를 생산하는 C사인데요. 여기는 회사 전체의 데이터 흐름을 연계하고 또 이제 연계하려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또 PI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MES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단계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사업에 이제 새롭게 진출하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새로운 공장을 구축하는데 공장 레이아웃 설계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지 아예 그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소자 제조사의 사례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1단계 MES 도입을 통해서 일부 데이터는 수집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전체 데이터가 이제 모이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인 가동률조차도 이제 바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설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생산, 품질, 가동률 관련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KPI로 관리를 해서 재무랑 생산 계획까지 반영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결적으로 제시한 게 구형 설비들의 개조를 통해서 뭐 PLC를 부착을 하거나 IoT 센서나 모드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생산 현장의 데이터를 이제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 그래서 저기서 모아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동률 산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 의사결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설비 가동 계획과 실행 간의 갭을 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생산 계획을 변화에 맞게 수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뭐 미래에 도입될 설비나 라인 확장 같은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비 데이터가 수집되는 인터페이스의 표준을 정의하고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을 관리하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부품 제조사의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서 필요할 때마다 시스템을 조금씩 이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MES가 이제 각 공장에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침 이제 해외에 MES를 도입할 시점이 돼서 저희 이제 MES를 활용을 하면서 기존 공장의 데이터까지 통합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글로벌 제조 운영 체계를 같이 구축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한 솔루션은 플랫폼 기반으로 MES를 구축해서 기존 제조 환경은 가능한 유지하고 이제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차세대 ERP 연계까지 고려해서 데이터 통합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사 제조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또 기준 정보를 단일화하는데 MES 플랫폼을 적용을 했고 또 ERP 시스템 연동 표준화도 진행을 하고 글로벌 제조 운영 체계를 구축을 해서 프로세스와 조직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관제에 대한 부분을 달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식음료 C사는 비교적 최근에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 그리고 제조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MES 도입 요구가 발생이 됐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MES를 바로 도입하기보다는 사전에 PI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표준화된 제조 실행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또 생산성과 품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연계해서 가시성을 확보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MES 구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전 PI 컨설팅을 통해서 도출된 과제를 수행해서 작업자별로, 라인별로 제조 용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페이퍼리스를 통해서 설비 데이터 연계를 활용하고 또 데이터 정합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데이터의 연계를 통해서 제조 현장의 가시성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사는 이미 레드오션인 그 2차 전지 사업에 새롭게 이제 진출을 하는데, 제조 경쟁력의 조기 강화를 목표로 해서 눈에 보이는 현장 관리, 그리고 품질 안정성 확보, 또 설비 물류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설계 시점부터 물류 또 데이터 흐름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고려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품질 확보를 위해서 사람부터 설비 그리고 시스템 이렇게 3단계의 품질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설비 운전이나 물류 이송 반송 그리고 이제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2차 전지의 품질 안정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 품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시간 공정 능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 수요 변화와 그 다음에 동기화된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4개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제조 혁신을 견인하는 그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에는 역시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통합하고 연계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능적인 운영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면, 데이터 수집은 생산 설비, 공정, 제품 등 전체 영역에서 센서와 디바이스를 통해서 상태, 공정 조건, 품질 정보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그리고 순서를 보장하면서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처리돼야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통합하고 연계해야 하는데요. 개별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돼서 의미 있는 정보로 통합돼야 되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데이터 표준화, 플랫폼 구축과 같은 기반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이제 동반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운영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AI 기반 지능화를 통해서 최적의 의사결정과 자동 제어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예측 분석으로 설비 이상을 사전에 진단하고 공정 조건을 튜닝하는 것 같은 지능적인 운영이 구현돼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데이터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수집, 통합, 그리고 연계, 운영 이런 과정이 선순환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시는 내용은 스마트 공장의 수준을 5단계로 정의한 건데요. 1단계 수작업 기반의 운영부터 시작해서 5단계 운전 자동화까지 활용되는 그 데이터의 양과 중요도를 좀 도식화한 부분입니다. 저희 미라콤의 경험을 비춰보면 대부분의 그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할 때 한 1점대 후반이나 2점 초반 여기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고도화를 거쳐서 한 3점대 중후반 수준까지 그 스마트 팩토리 그 레벨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만 정보 분석 고도화를 통해서 자동화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좀 아직 그 3점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수집되고 통합되고 연계 운영됨에 있어서 플랫폼의 역할이 매우 이제 중요한데요.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의미 있게 수집하고 활용하느냐, 또 데이터를 어떻게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환경과 역량에 따라서 이러한 플랫폼을
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또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미라콤의 디지털 플랫폼이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레벨 1, 제조 현장의 그 수많은 센서와 디바이스로부터 대량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데이터 연계를 위해서는 각종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 목적에 맞게 이제 수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위 시스템으로 연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MDP, 미라콤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 현장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또 정제하고 표준화해서 통합된 형태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이 데이터의 이제 최종 소비자인 MES와 같은 뭐 오퍼레이셔널 시스템, 그리고 QMS, EES와 같은 어널리틱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서 의사결정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화살표는 레벨 1부터 4까지 상하로 데이터의 연결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연계 플랫폼이 필수적인 그 가운데 기술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장 안에서 물류 흐름을 보면은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소요 원부자재를 발주하고 입고해서 뭐 재고를 관리하고 또 생산 활동을 통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제 출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 수익 검사, 공정 검사 이런 검사들도 함께 진행해서 품질 이력도 역시 확보하게 될 거고요. 이런 물류 흐름 안에서 어떤 원자재가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출하됐는지, 또 그 제품이 만들어질 때에 어떤 그 품질 조건들을 가지고 생산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그 추적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되고요. 또 데이터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물류 제조 전체 과정에서 프로세스를 얼마나 자동화하고 또 최적화를 지원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과 제조 과정에서 뭐 ESG와 같은 에너지 관리, 또 이제 수율이나 품질 관리, 또 뭐 설비 엔지니어링 같은 것, 그런 것들의 그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서 그런 에코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또 따라 붙어야 되고요. 뭐 SCM이나 대외적으로 보면 이제 PLM 같은 서드파티 소프트웨어와도 유연하게 연계를 해서 그 확장 가능한 MES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MES 플랫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라콤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MES 플랫폼은 제조 프로세스 전반의 실행과 통제, 그리고 통합을 총괄하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의미 있게 수집하고 활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할지 고민을 했다면, 다음으로는 우리 회사의 환경과 역량에 따라서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즉 어떤 인프라를 적용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 환경에 따라서 뭐 데이터 관리 방안도 달라질 거고, 또 투자 여력에 따라서 온프레미스로 뭐 하드웨어 구입할 건지, 아니면 사스처럼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건지, 아니면 뭐 설비 연계는 온프레미스로 하고 MES 플랫폼은 클라우드로 올리는 그런 하이브리드를 적용할 건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어떻게 뭐 이런 인프라들을 적용하고 확장할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좀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미라콤 디지털 플랫폼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같은 저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은 일단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설계,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모놀로식 아키텍처와는 다르게 분산 시스템 아키텍처, 그리고 데브옵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을 작고 분산된 그런 독립 실행 단위인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해서 배포를 합니다. 이로써 이제 유연성, 확장성이 높아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컨테이너와 가상 기술로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고 뭐 어느 곳이든 쉽게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이식성을 높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도커 같은 기술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쿠버네티스 등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대규모 컨테이너 배포와 운영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통합, 배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배포 주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CI/CD 이런 파이프라인을 적용을 해서
통합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것들을 자동화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분산 추적과 뭐 모니터링, 분산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추적성을 확보하고 로그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요. 레가시 설비 그리고 설비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표준 인터페이스 그 아키텍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화를 통해서 제조 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서버 용량을 뭐 늘리거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쉐어드 서비스를 통해서 글로벌 운영 체계 구축하고 운영 중에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실시간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투자 계획에도 유연성을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스마트 팩토리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조기업 사례를 통해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플랫폼과 그 플랫폼이 적용할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제조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는 데이터 수집 활용의 최적화와 확장성까지 고려가 필요하고 MES 플랫폼 중심에서 제조 프로세스와 그 상하좌우 시스템 간 데이터의 연계 확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그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모든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 적용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 오늘 소개할 뭐 다른 세션에서는 이러한 플랫폼 위에서 분석 레벨에 있는 에너지 효율 분석이나 PEMS, 탄소 관리 이런 거와 같은 ESG와 관련된 넷제로에 대해서도 다른 세션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적용한 클라우드 MES를 잠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라콤의 MES는 원소스, 원 플랫폼의 클라우드 에디션과 온프레미스 스마트 에디션 두 개의 제품과 3개 오퍼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에디션은 구독형 서비스 제품이고 또 커스터마이징 여부에 따라서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이렇게 3개의 오퍼링으로 나뉘게 됩니다. 스탠다드는 있는 표준 BP를 사용해서 이제 그대로 업무를 사용하는 거고요. 프로페셔널은 최소한의 개발, 커스터마이징을 적용하는 거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선행 투자 비용과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되는 기업한테는 스탠다드나 프로페셔널 요 정도가 적합할 거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구축과 완전히 같습니다. 다만 인프라 자체가 클라우드에 구축이 되고 사용료가 이제 그 사용료로서 비용을 지불한다는 방식이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시스템을 도입할 때 좀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과도한 투자 비용이나 그런 것 부담될 때 단계별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투자 효과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 확장을 하기가 좀 용이하고요. 온프레미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운영 역량도 되고 하드웨어도 직접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객들에게 적당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MES는 앞서 말씀드린 그 미라콤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뭐 공통 기능, 코어 모듈, 뭐 확장 모듈을 선택적으로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고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리포트나 대시보드인 FMB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뭐 파워포인트를 디자인하는 정도의 수준이면은 뭐 운영하면서 운영자가 직접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스킬은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할 수 있는 쿼리 작성하는 정도인데 뭐 이 역량이 회사에 없다라고 하면 미라콤의 원격 운영 서비스를 통해서 멤버스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라콤 클라우드는 아마존의 AWS에서 현재 서비스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SCP,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는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마쳤고요. KT 클라우드에서는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클라우드 MES 도입을 고려할 때 이제 온프레미스와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뭐 당연히 표준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스탠다드나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구축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뭐 8주에서 12주, 뭐 2달이나 3달 안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따로 시스템 운영 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까지도 클라우드 MES를 이제 선뜻 도입하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나 보안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화에 맞게 솔루션이 뭐 적용됐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운영할 역량이 되는지, 또 이제 제조 프로세스가 우리 회사는 다른데 어떻게 이거를 커스터마이징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100명의 동시 사용자가 붙어서 MES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성능상의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했고요. 뭐 구체적인 숫자는 좀 차치하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장에 300대의 설비가 있습니다. 이 300대의 설비는 24시간 가동되고 하루에 100만 개의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이것의 트랜잭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클라우드 MES에서 이제 성능으로 보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뭐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제조 기업이 자체적으로 그래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안을 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화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다양한 업종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데 그 고객의 업종에 맞는 셋을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고 또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실제 이제 소스 코드를 코딩해서 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스크립트 수준에서 컨피그레이션 수준으로 작성을 해서 바로 이제 컴파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클라우드 MES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제 좀 겹치는데, 첫 번째는 초기 IT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고비용에 투자 없이 표준 프로세스 기반으로 뭐 8주에서 12주 안에 업무를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비용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9년부터 23년까지 대외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것들을 모두 클라우드로 구축을 했다라고 하면 3년 TCO 기준으로 한 21%가 절감되는 걸로 저희가 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IT 인력을 별도로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한테 적합합니다. IT 운영 인력이 해줘야 되는 일들이 뭐 서버, 데이터베이스 관리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보안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클라우드 MES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억에서 수십억을 MES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급변하는 시장 상황까지 겹치면은 뭐 결정이 쉽지 않겠죠, 투자 결정이. 그래서 일단 스탠다드나 프로페셔널을 통해서 최소 비용으로 MES를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기능하고 프로세스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적용해 나가다 보면 도입 효과도 확인하면서 효율적으로 MES를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적용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서병환 상무님 준비한 주제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제조 혁신을 위한 데이터 수집 활용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담아내는지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거기서 이제 미라콤이 제시하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이 왜 주목을 받는지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제 발표 동안 올라온 이제 질문 몇 가지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아까 이제 뭐 발표 내용 중에 뭐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은 개발 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발 인력이 없는데, 설명을 들어보면은 박기범님이 이제 질문을 주신 내용입니다. 기존에 MES의 연계가 되도록 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개발 후에 유지보수 운영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뭐 당연히 유지보수 운영에 대한 인력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적용을 했다고 해도 바로 그 시스템에서 효과를 보기는 힘들고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익숙하게 잘 사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도입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거를 위해서 또 IT 전문 인력을 고용을 해서 인건비 지불하는 부분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저희가 원격에서 그런 현장의 질문들을 대응을 하고 뭐 데이터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그 원격 운영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굳이
전문적인 IT 인력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네.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스템 공급 업체에서 이제 대응해 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기호님께서 이제 국제 보안 인증 등에서 제조망과 외부 인터넷망 등을 이제 분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클라우드 비용이 줄어들고 성능이 좋아지면 제조 현장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독하고 싶은데 이제 보안성을 고려한다면 온프레미스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건 뭐 이제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정책상.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제시해드리는 방법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은 상당히 그 레이턴시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현장의 하드웨어를 직접 두고 내부망에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일단 일부분 처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KPI를 관리하는 부분은 클라우드에 올려서 이제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식도 저희가 요즘에는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문제 관련된 부분들은 뭐 그 기본적인 인터넷 보안이나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돼 있고 저희 솔루션 자체가 그 SDS의 보안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통과하게 돼 있어서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영준님께서 이제 기존의 MES를 온프리미스로 구축했는데 AWS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 답변은 가능하다. 그게 클라우드에 그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가 뭐 이아스도 있고 파스도 있고 사스 서비스형도 있는데 지금 단순히 서버나 하드웨어만 올린다라고 하면 이아스 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서 하드웨어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을 뭐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제 지불을 하면 될 테고 그게 아니고 완전히 서비스형으로 좀 클라우드 네이티브화해서 좀 올리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조금 더 시간과 비용이 좀 들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지금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뭐 최종적으로 확인은 해봐야 그렇죠,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가능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중요한 질문 같은데 이재양님께서 이게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해당 그 커스터머 쪽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냥 도입한다고 무작정 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셨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셨으니까 이 프로젝트 진행 중에 이제 좀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다면 어떤 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얘기를 좀 해주시죠.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고객께서 준비를 네네. 해주셔야 될 것은 명확하게 전사의 의견들이 통일이 돼서 탑다운이든 바텀업이든 일방이 아니라 양쪽에서 모두 이제 이 시스템을 왜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맞아요. 당위성에 네네. 대해서 전체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점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다 보면 탑다운으로 진행되는 방식에서는 제조 현장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이걸 내가 왜? 라든지 뭐 왜 나를 힘들게 하지? 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저항감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항감을 또 변화 관리를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들이 동의해서 진행하는 것들보다는 조금은 좀 시간도 걸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에피소드 같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거기서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볼멘 소리를 말씀을 하시는 게 왜 나를 힘들게 해?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잘 설득을 하면서 교육하면서 하고 또 현장에서 일단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아, 어려우시죠? 네, 하면서 네, 이제 네. 편안하게 맞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주고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최대한 편의성은 고려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도 걸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서병 상무님의 이제 주제 발표 마칠 시간인데요. 이제 강조하고 싶거나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온프레미스에서 저희도 이제 계속 클라우드 쪽으로 MES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고객 여러분들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MES가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MES를 도입하고 또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라클마이 서병화 상무님과 첫 번째 주제 발표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